아침 단상 238호 정옥성 목사. 정지용은 대한민국의 시인입니다. 1902년 6월 21일에서 1950년, 한갑도 되지 않았네요. 본관은 연일, 아명은 지용,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방제각입니다. 정지용은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결혼했습니다. 휘문고보 재학 중에 3.1운동에 참여하여 무기정학을 받았고 일본 도시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서정 시인으로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윤동주, 이상 등을 추천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보도연맹에 강제로 가입되어 전향강연에 종사했고 한국전쟁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월북했는지 납북됐는지 정확하지 않았지만 남한에서는 금기의 인물이 되어 정X용으로 표기됐습니다. 1930년대 시는 정지용, 소설은 이태준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정지용의 시는 아름답고도 화려했습니다. 1988년 정지용은 해금되어 국어 교과서에도 향수가 실렸습니다. 1926년 학조 창간호에 카페 프랑스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서정주, 이용악과 함께 한국 시인의 삼천재로 불리우던 오장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구인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였고 일제 탄압이 이어지자 모더니즘, 그 중에서도 이미지즘에 눈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1941년에 출판된 그의 시집 백록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집은 청록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향수, 이 시를 쓴 시인 정지용은 일제치하 1942년 국민문학에 이토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 한 편의 시로 친일의 꼬리가 붙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해 두루뭉실한 흔적을 남겼지만 그 이후 절필과 은둔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일제와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1942년 이후 붓을 꺾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해방 57년을 앞두고 발표된 친일 문학작품 명단에서 제외되므로 친일 꼬리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후 좌파 문인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의 아동문학분과의 위원장이 되었으나 문학활동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대립이 극렬해지자 월북을 선택한 동료들과는 달리 전향을 해서 선택 보도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채 서울특별시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고 수복한 서울에서 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납북된 것인지 월북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해 1988년 7월 19일 해금 조치를 통해 그의 시가 해금되기 전까지 정X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재 그의 사인은 납북되던 중 소요산 근처에서 폭격에 휘말려 사망하였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증언은 북한 시인 박산운이 정지용과 함께 납북되던 중 정지용의 최후를 목격했던 소설가 석인혜의 이야기를 소개한 회고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박산우는 정지용이 자진해서 월북하다가 소요산에서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소요산에서 사망한 것은 맞는 걸로 보이지만 자진 월북 운운은 박산운이 정치적 의도에서 포장하기 위해 목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정지용의 사망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라고 보입니다. 정지용의 시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수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상실된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 세계는 고향의 흙냄새가 납니다. 흙에서 자란 사람들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에서 자란 마음들, 우리 마음이 자라난 곳은 저마다 이렇게 달라도 인간은 본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누구나 압니다. 정지용의 시중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이 식구는 온몸으로 인간 본연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며 마음의 고향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가 음악을 만나 노래가 되었습니다.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 화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질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 성실의 비애감을 시로 표현했지만 작품의 배경은 평범한 한 농촌으로 마치 풍경화를 보는 듯 합니다. 고향의 정겨운 모습과 아픈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고향은 아름답고 따뜻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삶의 고난도 함께 있는 곳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고향은 정지용님과 같은 향수의 고장 옥천입니다. 고향의 선산이 옥천읍내와 아주 가까운 동이면에 있어서 지금도 오고 가며 정지용의 상가와 문학관을 자주 방문합니다. 옥천은 금강줄기가 휘감아 흐르고 있어서 어릴 적엔 고기도 잡고 멱도 감으며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추석이 가까이 올 때면 뒷산에 밤을 주우러 동무들과 함께 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산, 나무, 돌멩이 하나하나가 나의 발자취이고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고향 친구들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은 70이 훌쩍 넘어서 할아버지들이지만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개구장 시절로 돌아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고향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향이 있어서 추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추석입니다. 코로나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향행 차량은 줄지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명절이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의 영원한 토포필리아, 어머니 품 같은 포근한 고향. 눈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토포필리아는 헬라어에서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의 합성어로 특정 장소에 애정과 그리움을 갖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아침 단상 정옥서 목사님의 정지용의 향수 시를 낭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6.25 전쟁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신 고향을 그리면서 날마다 살고 있죠. 그러나 어찌 고향의 추억은 거의 없어도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재작년인가 고향을 그리면서 얼굴도 희미한 아버님을 죽어가면서 14년 전에 소천하신 어머님을 그리면서 정지용의 향수 시를 음미하면서 그리고 조영남과 강부자의 중창으로 부르는 정지용의 향수 가사를 보고 곡을 배우며 암송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추석 한가위 대명절을 앞에 둔 첫날입니다. 정 목사님, 이 아침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고향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